자, STM 지문을 여러분 푸는 거 봤는데 빨리 푼 친구는 한 7분? 늦게 푼 친구는 한 12분 넘어가는데 7분 학생들도요, 연습만 하면 5분 컷까지 나오고 12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한 6분, 7분 컷까지 나와요. 자, 얘들아, 1단락에서 가져올 정보는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봐봐.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은. 왜 나온 거냐? 일단 떡밥을 다 뿌려놓는 거야. 왜냐면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가 지금 우리가 나노 공정 막 11나노, 9나노 이렇게 줄이면서 고도화되는 공정인데, 그게 고도하기 힘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미시세계로 가버리면요, 전자가 퀀텀 점프를 해버려. 그래서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얘가 옮겨가 버리거든. 근데 얘를 이용하게 되면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수업 초반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양자 컴퓨터,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가지고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1비트 컴퓨터의 과거 컴퓨터는 0과 1, 그래서 1회, 2회 처리하셔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0일이 공존하게 있기 때문에 1회 만에 처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이 컴퓨터 같은 거 하다 보면 64비트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런 이진수가 64자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0과 1 경우의 수를 64제곱 경어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64제곱짜리를 처리할 수 있는 게 64비트 컴퓨터인데, 이 64비트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0도 처리가 되고 1도 처리가 되지만 0일의 공존이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즉 세 가지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 세 가지를 64비트니까 64제곱까지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놓쳤잖아. 괜찮아. 사실은 지금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양쪽 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지금 들어와.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해 4월, 5월에 반감기가 와서 또 올라가. 그럼 여러분은 놓친 거냐? 그게 아니야. 왜냐면 비트코인은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 그럼 여기로 가버리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버려요. 여러분 세대는 분명히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세대일 거거든. 여러분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분명히 한 번 와요. 그래서 돈들 잘 모아놓으시고, 그쪽에 감각 잘 키워놓으시고, 분명히 한 번의 흐름 변화가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이 흐름이 올라탔냐 못 올라탔냐가 사실은 인생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디서 감각을 할 거냐? 맨날 방구석에 사는 거라고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공부하고 있는데 소재가 다 나오잖아. 잘 활용해 보시라고. 1단락에서 뽑아낼 정보는 3단어밖에 없다니까. 요게 능력이야. 자, 두 번째. 그럼 뭐냐? STM은 전류 변화로 측정하는 현미경이야. 전류 변화로 측정하는 현미경인데,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면 측정도 안 될 거 아니야. 프로블럼 문제 상황이죠. 왜 그런 거냐? 기체 입자 때문이야. 얘가 분자 단위에서 원자 단위에서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분자 단위, 원자 단위가 당연히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측정하려고 하는 표면에 기체 입자가 달라붙어서 분자층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질 않으니 측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진공으로 해결하겠다야. 우리 상식 속의 진공은 모든 기체 입자를 뽑아내는 게 였는데 그게 아니래. 대기압보다 낮기만 하면 진공이래. 그럼 당연히 대기압 대비 진공의 정도가, 압력의 정도가 낮을수록 진공도는 높아진다야. 그리고 둘의 상관관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죠. 봐, 여기 하나가 밀어내는 것보다 같은 공간에 100개 입자가 밀어내고 있는 게 훨씬 압력은 클 거라고. 이해되셨어? 그래서 입자 수가 적다와 압력이 떨어진다는 당연히 인과관계, 최소한 상관관계는 있을 거야. 알겠어? 진공의 정의까지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기체 입자들이 단부차층 형성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측정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기체 입자를 뽑아내거나 고정시켜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핵심 원리는 끝났어. 자, 그럼 이제 3단락, 4단락은 뭐냐? 디테일한 핵심 원리와 디테일한 처리 해법 과정이야. 자, 그럼 디테일하다고 해도 이 정도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핵심적인 거 뽑았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즉, 6개의 요소와 다문화 형성 시간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지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뽑아놨는데, 단 분자층이 형성이 돼버리면 측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형성되기 전까지가 측정 가능한 시간이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기체 분자가 붙을 확률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줄겠죠. 충돌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형성 시간 줄겠죠. 됐습니까? 자, 반대로요. 기체 운동론에 따라 보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무래도 무거우면 좀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가면에 좀 더 쉽게 달라붙지 않겠니?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잘 떨어질 거니까 붙기 힘드니까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압력이 적다는 아까 얘기했죠. 뭐랑 동의하다? 입자수가 적다랑 동의어야. 입자수 자체가 적어버리니까 당연히 덜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시간은 더 길게 걸리겠네. 됐습니까? 이 5가지 요소를 한쪽에다 몰아놓고 인간계로 보셔야 되는 거야. 의도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늘려놨거든. 그래서 일관된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시간이 주는데 어떻게? 흡착 확률이 높아지거나 충돌 빈도가 높아지거나 질량이 가벼워지거나 압력이 많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입자수가 많아지거나. 됐죠?
반대로 시간을 줄이는 요소들을 노란색으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처리해보시고 끝이야. 자, 그럼 봐. 단부정 형성 시간이라는 문제 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해결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스피터 이온 펌프 끝이에요. 자, 이것도 선택이야, 얘들아. 정보량이 꽤 많거든? 그러면 구조를 그림이 하라 그랬을까? 아니면 과정인가 원리를 잡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쪽이에요. 그림이 한다고 해법이 보이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크게 4단계야.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가 두들겨 패서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양이온은 당연히 음극에 고정이 되겠죠. 이게 1차 펌프 작용이래. 그러면 고정되면서 충돌해. 그 타이타늄이 튀어나오면 타이타늄은 또 기체 분자를 흡착해버린대. 그래서 이게 2차 펌프 작용이래. 자, 정답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됐어? 정답은 여기서 다 나왔어. 이거 뽑아내는 게 핵심이야. 이거 했냐 못했냐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30초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영상을 찍으셔야 되니까 5초씩만 딱 멈춤 동작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영상 끊고 라이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30초씩 잡아주시면 돼요. 그 라이브 듣는 학생도 필기 꼭 하셔야 되니까 제가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건데, 자, 따라오세요. 29번.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게 아니라 대기압보다 뭐가 낮은 게? 압력이 낮은 게 진공이지.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는 높아진다 그랬지. 그럼 당연히 얘는 정의 가지고 이달락에 글의 주제인 진공의 정의 가지고 만든 선지 당연히 보이실 겁니다. 2번 선지. 스피터 이온 펌프는 S였지. 해결 방법이었지. 끝났네. 그리고 발제도 하는 거야. 사다락 첫 줄에 나와 있겠지.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내가 왜 4분 컷 나온다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분 터는데 끼키야 2분이면 돼. 이 정도 정보량이면. 1번 문제 푸는데 20초면 돼요. 물론 여기서 시간이 많아. 좀 더 돌다리 두들겨보고 갑시다. 자, 예를 들면 내용 일치를 볼 건데, 사단락 초반부에 구조 잡았으니까 보일 거고. 끝났죠, 그러면? 자, 3번 애 틀리고 4번 애 틀리고 하나씩 볼 건데, 자꾸 이제 이래. 여러분, 자, 봐봐. 그러니까 제 영상이 여러 개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구분 안 했어. 근데 앞으로 한 3년 동안 구분을 할 건데 이런 거야. 제가 정답도 못 고르고 있기 때문에 오답 선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답이 정답인지도 못 고르는 애들한테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설명해서 뭐 할 거야. 그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보는 게 유의미한 애들은 진짜 많이 쳐줘서 100분이 92점 정도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92% 학생들은 사실은 정답 고르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3번 선지 볼게. 단분하기 형성 시간이 짧으면 측정이 어려워지지. 3번 선지, 4번 선지. 봐봐, 이것도. 그러니까 단분하 형성 시간에 대한 이해잖아. 측정 시간이 짧아지니까 당연히 측정이 어려워지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나오고 있다니까. 아니, 피지컬도 안 되면서 왜 자꾸 이런 좋은 방법을 안 쓰냐고요. 이거 다 보조 쳐주고 있잖아, 지금. 4번 선지.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통에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는, 얘들아, 상식이다. 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충돌을 많이 할 거니까 압력에 비례하셔야죠. 5번. 담장 형성 시간에 시로 표면에 충돌한 기체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크면 당연히 시간 줄겠지. 외무간에. 그 상식적인 차원이고 지금은 핵심 원리 묻고 있는 거야. 핵심 원리 잡혀있으면 다 보이는 거고. 근데 핵심 원리를 제대로 처리 안 해놓고 모든 정보를 그냥 한번 훑어보기 수준으로 처리해놓고 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자꾸 발제독하죠? 발제독하니까 시간 걸리죠? 그 과정에서 눈이 헷가닥하면은 실수하고 틀리는 거죠.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냐고. 자, 29번 넘어간다. 자, 이걸 내가 틀린 걸 안 보는 이유가 있어. 너무나 이렇게 명백하거나요. 아니면 꼬아버려, 사고 자체를. 왜? 내용을 섞어버리거나 틀린 거는 틀린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용을 꼬아놨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전제하고 따라가다 보면 생각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1등급 고정하기까지는 정답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오답 처리는 같이 해볼 거야, 지금처럼. 자, 30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를 한다. 당연히 글의 주제니까 기억에 대한 이해 물어볼 수 있겠죠. 얘들아, 얘의 정의는 뭐야? 측정 도구야. 측정 도구인데 상식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를 얘기하고 있을까? 나 잘 모르겠다. 발제독해 좀 이따가 시간 있으면. 2번 선지. 측정의 원리가 뭡니까? 전류 흐름 가지고 측정한다며. 왜 관계가 없어? 3번 선지. 시간을 늘리려면, 저 따라오세요. 핵심 원리죠. 시간을 늘리려면 무거운 기체들이 있다든지. 근데 내가 뭐 기체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입자수가 줄거나 압력이 줄면 될 거 아니야. 또는 이런 요소들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3번 선지.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이 낮아지면 되잖아. 정답 3번 끝이네. 이해됐어? 너무나 간단하게 풀리고 있잖아. 지금 벌써 두 문제 보세 풀리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오답 손질을 안 본 이유도 있는 거야. 그래, 얘는 해결 방법이잖아. 두 번째, 얘는 3단락 핵심 원리잖아. 끝났어. 주제만 정확히, 출제 원리만 정확히 잡고 있으면요, 그냥 40초면 끝나요, 답이.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인데, 얘들아 잘 봐. 얘는 지금 스피터 이온 펌프 해결 방법에 대한 거잖아. 해결 방법은 뭐가 있어? 뽑아내거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뽑아내거나 고정시키고의 현관펜 쳐볼게. 흡착한다. 고정시키는 거죠. 끌어당긴다. 고정시키는 거죠. 고정시키는 거죠. 2, 3, 4가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럼 1번, 5번 남았거든? 자, 그럼 봐봐. 지금 4단락의 구조는요, 그림에 대한 이해, 즉 구조 설명이 있든지, 두 번째는 뭐야? 순서가 있고 순서에 따라서 과정이 있든지야.
그럼 당연히 얘가 훨씬 원리적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고, 여기에 집중하면 보이시죠? 1단계 전자방출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체 분자를 쪼개잖아.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 그렇게 쪼개진 양이온을 고정시키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하니? 그걸 가지고 타이타늄 나와서 흡착하잖아. 양이온을 고정시키는 게 1차 펌프 작용이고, 타이타늄 나와서 기체 분자 흡착하는 게 2차 과정이잖아. 끝났네. 1번 끝이네. 저 따라오시면 그냥 이 1, 2, 3, 4단계만 정리해 놓으시면 답이 그냥 나오는데, 왜 자꾸 구조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냐고. 얘도 20초 컷이야. 세 문제 푸는데 1분이면 끝나요. 지문 터는데 2분, 구조 잡는데 문제 푸는데 1분, 3분이면 끝났어. 이제 마지막 문제 1분 안에 푸시면 돼. 풀고도 나와. 볼까요? 마지막 문제. 자, 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다시피 이런 숫자는 그냥 발췌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수치 발췌독이고 이렇게 발췌독을 요구하는 경우는 13% 미만이니까 얘는 일단 용의선상에서 아웃이야. 그럼 세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럼 애들아 당연히 진공도라는 핵심 정의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B와 C의 진공도를 비교해보자고. B와 C의 진공도 봤더니 일단 같은 구성이야. 질량도 같아. 뭐가 달라? 그래, 분자수가 다르잖아. 얘가 분자수가 더 많아요. 분자수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압력은 어떻게 되니?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분자수가 더 많으니까 더 서로 밀어내고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압력이 더 크지. 압력이 더 큰 애들은 진공도는 어떻게 된다? 더 떨어진다잖아. 됐어? 그래서 압력이라는 메타데이터와 진공도라는 메타데이터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주셨더니 바로 나왔죠, 지금. 그럼 진공도는 뭐가 더 낮아? C가 더 낮아. B가 더 높아. 그래서 C의 진공도가 더 낮다가 됐잖아, 지금. 됐니? 정답 맞는 거 찾는 거냐?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일단 3번은 맞네요. 넘어갈게요. 됐어, 여기까지? 자, 4번 선지 볼게. D 내부의 단분장치 형성 시간. 자, 단분장치 형성 시간도 주제였어요. 다시 한번 단분장치 형성 시간 뭐가 결정하는지 같이 한번 봐볼까요? 단분장치 형성 시간 누가 결정을 한다? 질량도, 압력도, 입자수도, 충돌 빈도도, 흡착 확률도 5가지 요소들이 결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와 D를 비교할 거거든요. 자, 노란색으로 A와 D를 비교하실 건데, 자, 보니까 일단 질량이 큽니다. 그리고 분자수는 작습니다. 여러분, 질량이 크니까 당연히 더 달라붙기 힘들겠지. 질량이 크니까 당연히 흡착이 덜 되니까 시간은 더 오래 걸리실 거야. 두 번째, 분자수도 적으니까 시간은 더블로 덜 걸리실 거야. 맞죠? 더블로, 봐봐. 분자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4n이 달라붙는 거랑 1n이 달라붙는 거, 당연히 1n이 덜 달라붙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당연히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됐니? 그러면 D는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당연히 4번도 괜찮네요. 마지막 이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D와 E를 비교해보자. 자, 분자수는 똑같다. 뭐만 차이가 있어? 질량만 차이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얘가 질량이 더 크니까 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런데 잘 봐라. 시간 얘기 없어. 질량 얘기 없어. 어떻게 풀라는 거야? 얘기했지, 그러니까. 얘네가 논리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있겠죠. 얘랑 얘가. 이해되셨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자, 흡착 확률이 높을수록 시간은 줄어.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시간은 줄어. 반면에 질량은 작을수록 시간이 줄어. 압력 높을수록 시간이 줄어. 입자수 많을수록 시간이 줄어. 됐니? 요 상관관계야. 시간과의 상관관계는 요거야.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질량이 더 무거웠잖아. 질량이 더 무거웠잖아. 맞니?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내부의 시로 표면에 대한 단위 충돌 빈도는, 봐, 질량이 더 커. 질량이 더 커. 질량이 더 커. 그럼 충돌 빈도도 작겠죠. 이해됐어? 이쪽 상관관계, 이쪽 상관관계 다르다고. 질량이 작을 때 충돌 빈도 더 커. 질량이 크잖아. 질량이 크니까 충돌 빈도 더 작겠죠. 됐어? 질량이 크다. 충돌 빈도 더 작겠다. 그래서 충돌 빈도는 더 작아야 되는데 높다 그랬으니까 틀렸구나. 정답 5번이구나. 끝이야. 그럼 봐, 얘들아. 보여요? 지금 선생님 여기 5초 잡아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 그 다음 여기 5초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 말고 다 고르는데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정보량 볼까요? 1단락 3개예요. 2단락. 진공이라는 건 대기압보다 낮다 높다 5개야. 그게 진공도다 6개야. 압력과 입자수의 관계 7개, 8개야.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뽑아내거나 고정한다야. 10개야. 그 다음 넘어올게. 다음 형성시간 11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랑 관련이 있어. 그러면 16개인데 이미 2개 다뤘으니까 빼면은 14개 돼요. 자, 스피터 이온 펌프 15개야. 그리고 4가지 요소 있어. 4가지 단계 있어. 20개 이내야. 됐니? 지금 이 정보량이 800단어가 넘어요. 이 정도 지문량이면 800단어가 넘는다고. 한 800에서 한 1100단어 사이가 되겠다. 얼추 보니까. 그럼 봐. 800단어에서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20단어야. 몇 퍼센트냐고. 5% 미만이야. 아시겠어? 그거 처리할 수 있냐 없냐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정도 지문은 연습이 되면 수학 킬러 문제 막 2분 3분에 터는 애들이 있어. 그런 느낌처럼 얘도 한 4분씩 털어내는 고연습 수준까지 가셔야 돼.
그게 실제로 가능하고 그게 단단하게 잡혀버리면요. 입에 쓰고 사설이고 뭐고 간에 다 뚫어버려요. 1년 내내 공부가 편해. 그러니까 잠깐 좀 잡아주세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 1등급 극간이 되게 넓어요, 여러분. 100분이 100인 애들, 99인 애들, 98인 애들, 이게 다 1등급으로 퉁쳐버리니까 얘네가 비슷비슷해 보이지 절대 아니에요. 5등급 애들이 4등급 격차, 4등급 애들이 3등급 격차, 3등급 애들이 2등급 격차, 2에서 1로 올라가는 격차가, 이 격차는 거의 비슷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100분이 1점 차이가 등급 한 급감 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5등급이 1등급 되는 것보다 힘든 게 100분이 96에 걸쳐있는 애가 100분이 100 찍는 거야. 실제로 그래. 그럼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적당히 1등급에서 끝나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정기훈포라니까. 여러분 통계 추측, 여러분 실력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 실력이 만약에 평균 100분위가 97이라고 해봐. 그러면요. 여러분의 실력의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되게 균일하게 나올 거지만 어떤 애들은 기복이 심하게 나오는 거야. 그럼 100분위가 막 87까지 내려가 버려. 그럼 얘 3등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슬픈 일이 없으려면 표준 편차를 좁혀야 되는 거고 평균을 오른쪽으로 옮기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좀 지난한 작업일 수가 있어. 그 과정에 저런 애들이 진짜 크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쟤는 객관적으로 시간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정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편하게 확 도움이 되는 게 보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은 안 털 거야. 이 느낌을 딱 잡아드리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잘 들어 얘들아. 우리가 지금 지문 보지 말고 제 필기만 가지고 정답선지 논리만 잡는데 딱 5분 드릴 거야. 알겠어? 그거 지금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확 생겨. 자, 그리고 여러분 반응 본 다음에 독서 한 지문을 더 할지 아니면 문학으로 넘어갈지 고민을 할게요. 왜냐면 지금 독서가 지금 이제 감이 올 듯 말 듯 한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과제로 EBS 나가면서 또 이게 자세가 흐트러진 애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극약 처방으로 특약 처방으로 얘를 가져온 거야. 자, 그래서 5분 동안 시작하세요. 자, 1단락 주제인데 최대한 좁히는 게 관건이야, 여러분. 그럼 최대한 좁히는 게 관건인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예요. 특히나 하지만 역점 논리가 있죠. 그럼 봐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를 수 없다 보이죠. 즉 어떻게 돼? 전류 흐름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바뀌고 이 점 덕분에 측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 결국 무슨 얘기요? 전류의 흐름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자, 그럼 봐. 얘는 뭐라고? 이 과정으로 측정하는 그런 애들이고 두 번째, 흐를 수가 없어 관측도 불가능해. 흐를 수가 없어 관측도 불가능해. 자, 그럼 이건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마도 진공기술 해결해주지 않았겠어요? 역시나 진공기술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유가 나와.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충돌해. 그래서 어떻게? 표면에 붙어 방해까지 해버려. 해결 방법은 뭡니까? 그래, 접촉 차단을 해야 돼. 접촉 차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진공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달러 끝부분의 주제 세팅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으로 진공이죠. 그럼 당연히 진공에 대한 정의 얘기하겠죠. 진공이 뭐라고?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으면 진공이야. 당연히 그러면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는 높아진다고 반비례 관계로 설명할 것이고,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돼? 기체 압력은 당연히 분자수에 비례한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고정시키거나 뽑아내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핵심 원리까지 다 처리가 됐고 이제 3단락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분자의 형성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분자층이 형성돼버리는 시간이야. 그럼 더 이상 측정이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부터 형성 시간에 정의를 했고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측정도 쉬워지겠지. 자, 그럼 이 시간과 인과관계가 있을 텐데 첫 번째, 확률이 크면, 충돌 빈도가 크면 당연히 시간은 짧아지겠죠. 잘 달라붙을 거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니? 질량이 커버려. 그럼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그리고 압력이 낮으면 분자수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성 시간이 길게 나올 것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수치는 발췌독하시라고. 이런 거 잘 외우는 게 중요했던 시절은 학력고사 30년 전 얘기야.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가치 평가도 필요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정보 자체를,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전부 다 꼼꼼하게 처리한 능력을 요구했던 건데, 요즘은 미친 듯이 정보가 많이 나왔고 심지어 AI가 속도가 뒤지게 빠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정보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 그건 기본이고요. 그거 이상의 가치 판단과 정보 간의 논리관계를 처리하길 요구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진공을 만들게 한 방법이 바로 스피터 이온 펌프인데, 스피터 이온 펌프에 대한 구조 설명이 있어요, 여기는. 그럼 이게 중요하냐? 아니지.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야? 첫 번째, 전자가 나왔고요. 전자가 어떻게 되니? 2단계. 그래서 충돌하고요. 분리를 시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 3단계. 이 과정이라는 논리기호에 주목하시라고. 중요한 건 이 그림 이해보다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훨씬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 끝에 1차 펌프 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2차 펌프 과정 4단계 해가지고 정리가 되셨을 거고, 이렇게 현관펜 정리되신 내용이면 이 지문 구조도 정리되셨을 거고, 구조도까지 그리는데 끼케야 3, 4분이면 충분하고 문제풀이까지 오시더라도 아무리 길어도 6분이다. 그러니까 자꾸 구조도 그리는 걸 불편하지 말자. 구조도 그리는 건 뭐다? 수학의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음으로써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며,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내가 고칠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야.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연습이 된다.